북한은 아시아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독재 국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내일 갑자기 사망한다면 첫 몇 시간은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평양에 권력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자는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누가 첫 명령을 내리는가? 누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가? 누가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의 메시지를 통제하는가? 누가 군을 진정시키는가? 누가 핵지휘 체계와 연결되는가? 그리고 외부 세계가 진실을 알기도 전에 누가 북한의 권력기관들을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가?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드라마, 위협 또는 궁중 암투처럼 봅니다. 하지만 코리아 레이더는 그 아래에 있는 구조를 봅니다. 북한, 한국, 한반도를 권력 구조와 제도,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싶다면 코리아 레이더를 구독해 주십시오. 이제 이 질문을 단순한 후계자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 체제 전체의 시험으로 보겠습니다. 김정은의 후계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더 이상 단순히 가난하고 고립된 독재 국가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한 국가입니다. 북한은 핵 정책을 법제화했습니다. 핵 억제력을 체제 생존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을 더 이상 같은 민족의 통일 대상이 아니라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는 방향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보당국은 김정은의 딸 김주애로 알려진 인물을 과거보다 더 진지한 후계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공개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딸이 있다는 것과 실제 후계 체계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같은 말일까요? 그 차이가 바로 김정은 유고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북한의 권력 승계는 정상적인 정치 과정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선거, 정당 절차, 의회 또는 공개된 법적 절차를 통해 지도자를 교체합니다. 북한은 다릅니다. 북한의 권력은 김씨 가문의 백두혈통 신화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권력은 직책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 권력은 김씨 가문이 곧 국가의 중심이라는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세 세대를 버텨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각각의 승계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비 기간이 있었고, 선전 체계가 있었고, 엘리트 관리가 있었고, 공포가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오랜 시간 후계자로 준비되었습니다. 김정은의 승계는 더 빠르고 불안정했지만 체제는 결국 백두혈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질문은 단순히 누가 다음 지도자가 되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 군, 보위기관, 선정기관이 모두 같은 답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장례식보다 중요한 것은 첫 72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은 이미 김주애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김주애로 알려진 인물이 후계자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의 공개 등장은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김주애는 김정은 옆에서 미사일 관련 행사, 군사 현장, 국가적 상징성이 큰 장소에 등장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이미지는 그냥 가족 사진이 아닙니다. 누가 지도자 옆에 서는가, 누가 어느 위치에 앉는가, 누가 어떤 행사에 따라가는가, 이 모든 것은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특히 무기와 군대 옆에 등장하는 것은 더 강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어린 딸이 미사일, 군인, 핵 관련 행사 옆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분석가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북한은 김주애를 공식 후계자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독립적으로 당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지시를 내리는 장면도 없습니다. 후계 문제를 끝내는 최고 직책이나 공식 칭호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매우 어립니다. 그러므로 김주애는 미래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내일 갑자기 사망한다면 김주애가 첫날부터 실제로 국가 기계를 운영하는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후계의 얼굴과 실제 권력의 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여정이 중요해집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여동생입니다. 그는 김씨 가문 안에서 가장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인물 중 하나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향해 강경한 담화를 여러 차례 냈습니다.
선전과 대외 메시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씨 혈통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간부들이 가질 수 없는 상징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치도 복잡합니다. 시기마다 김여정의 공식 직책과 공개적 존재감은 달라졌습니다. 강한 담화를 낸다고 해서 곧바로 절대 권력을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북한 권력은 언론 노출이나 거친 표현만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진짜 권력은 접근권으로 측정됩니다. 김정은에게 얼마나 가까운가, 당 조직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가, 보위기관과 연결되어 있는가, 선전 체계를 움직일 수 있는가, 엘리트들의 충성을 끌어낼 수 있는가.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김여정은 비상 안정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백두혈통의 이야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문을 대표해 말할 수 있습니다. 김주애 또는 다른 후계자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섭정에 가까운 임시 체계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김여정이 다음 최고 지도자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북한 엘리트 구조는 여전히 남성 중심입니다. 군부와 당 원로들은 그를 위기 관리자나 가문 대표로 받아들이는 것과 최고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섭정은 통치자와 다릅니다. 대변자는 사령관과 다릅니다. 가문 내부자는 모든 무장기관이 복종하는 최고 권력자와 다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종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문제가 단순히 딸이냐 여동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계는 당, 군, 보위기관, 선전기관, 핵 지휘체계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코리아 레이더를 구독해 주십시오. 우리는 제목 뒤에 숨은 체제의 구조를 분석합니다. 이제 엘리트를 봐야 합니다. 북한의 고위당 간부, 군 지휘관, 보위기관 책임자들은 배경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체제 생존의 기계입니다. 그들은 명령이 전달되는지 결정합니다. 지역 군부대가 침착하게 움직이는지 결정합니다. 국경이 안정적으로 통제되는지 결정합니다. 국영 매체가 한 목소리로 말하는지 결정합니다. 어린 후계자가 실제 권력이 되는지, 상징적 권력이 되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구가 되는지도 그들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자동으로 북한 붕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김정은이 사라지면 곧바로 북한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 조건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위주의 체제는 충격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상지휘선을 준비합니다. 정보를 통제합니다. 이동을 제한합니다. 엘리트를 감시합니다. 공포를 이용해 공개적 반대를 막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단결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인 첫 반응은 공개적 혼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침묵일 수 있습니다. 국영 매체가 늦게 보도할 수 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한동안 공개석상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국경 경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군부에는 내부 지시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엘리트 회의가 비공개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제가 준비되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평양은 매우 정리된 공식 서사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폐쇄적 체제는 불확실성을 이렇게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그것이 통제된 침묵인지 내부 갈등의 침묵인지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신호를 볼 것입니다. 워싱턴은 군사 움직임을 볼 것입니다. 베이징은 국경 안정성을 볼 것입니다. 도쿄는 미사일 부대의 움직임을 볼 것입니다. 모스크바는 외교적 기회를 볼 것입니다.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중요해집니다. 어떤 간부가 보이지 않는가? 어떤 칭호가 바뀌었는가? 조선중앙통신의 문장이 달라졌는가? 이상한 군사회의가 열렸는가? 국경 경계가 강화되었는가? 김주애가 갑자기 다시 등장하는가? 김여정이 담화를 내는가? 장례위원회 명단에 누가 먼저 올라가는가? 북한에서 명단은 권력 지도일 수 있습니다. 누가 첫 번째인가? 누가 가장 가까이에 서는가? 누가 빠졌는가? 누가 어떤 직함으로 불리는가? 이런 세부 사항은 긴 연설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계 문제를 단순한 왕실 드라마보다 훨씬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핵 지휘 체계입니다. 북한의 핵 지휘는 부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 국가 정체성의 중심입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합니다. 핵 사용과 관련한 법도 만들었습니다. 핵무력 건설을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제도화했습니다. 따라서 후계 위기는 단순히 누가 지도자 자리에 앉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순간에 누가 핵무장 국가를 통제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후계를 가십처럼 볼 수 없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휘 체계는 안정적인가? 미사일 부대는 침착한가? 군은 하나의 명령 체계를 받고 있는가? 평양이 힘을 과시하려고 무기 시험을 할 가능성은 있는가? 새 지도부가 내부 결속을 위해 외부 긴장을 이용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서 후계는 지역 안보 문제가 됩니다. 일반 독재국가의 권력 공백도 위험합니다. 핵무장 독재국가의 권력 공백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반드시 내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한 지도부가 스스로 통제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새 지도부나 임시 권력 집단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을 향한 강경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사 분계선 인근 활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작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김씨 가문을 중심으로 한 단결 장면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필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한 체제는 종종 내부 의심을 막기 위해 외부를 향한 강한 신호를 사용합니다. 많은 후계 분석 영상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후계 위기의 첫 번째 청중은 외부 세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중은 북한 내부 엘리트일 수 있습니다. 새 권력 배열은 당 간부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중심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군 지휘관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너희가 받는 명령은 여전히 정당하다. 보위기관에게 말해야 합니다. 불충을 감시하라. 주민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백두혈통은 계속된다. 외국 정부들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이 전환기를 시험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서울의 악몽은 단지 김정은의 사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서울의 악몽은 엇갈린 신호입니다. 한 신호는 안정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호는 동원처럼 보입니다. 어떤 간부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다른 간부는 위협을 말합니다. 국영 매체는 애도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군은 대비 태세를 보여줍니다. 어린 후계자가 등장합니다. 나이 많은 간부가 대신 말합니다. 김여정이 담화를 냅니다. 중국은 국경을 주시합니다. 미국은 감시 자산을 강화합니다. 일본은 경계 수준을 높입니다. 그 순간 후계 문제는 지역 조율의 문제가 됩니다. 서울은 과잉 반응을 피해야 합니다. 워싱턴은 신호를 오독하지 않아야 합니다. 베이징은 안정을 원할 것입니다. 도쿄는 미사일 위험을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은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비밀입니다. 후계자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체제는 불확실성을 연속성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적인 위기를 공개의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민들이 질문하기 전에 엘리트들이 복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과잉 반응하기 전에 군이 기다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사라져도 핵무장 국가는 안정적이라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내일 사망하면 누가 북한을 장악할까요? 정직한 답은 이렇습니다. 공개적 얼굴은 김주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제가 이미 그를 통해 백두혈통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면 그렇습니다. 비상관리자 역할에는 김여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후계자를 보호하고 전환을 정당화할 성인 가문 인물이 필요하다면 그렇습니다. 실제 안정장치에는 당 엘리트, 군 지휘부, 보위기관 책임자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빠르게 하나로 묶는 기관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권력은 단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단결을 봐야 합니다. 엘리트들은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군은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선전기관은 한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외부의 적들은 전환기를 시험하지 말라는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양의 후계 비밀은 단순히 가계도 안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가문 주변의 권력기계 안에 있습니다. 당, 군, 보위기관, 선전국가, 핵 doctrine, 즉 핵 운용 논리, 그리고 모두가 복종하면 모두가 살아남는다는 엘리트의 계산.
오늘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김주애는 가장 강한 공개 후계 신호일 수 있지만 북한은 그를 공식 후계자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상징과 즉각적 지휘권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둘째, 김여정은 전환기를 안정시키거나 메시지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그가 다음 최고 지도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셋째, 가장 큰 위험은 누가 왕좌를 물려받는가만이 아닙니다. 당, 군, 보위기관, 선정기관, 핵 지휘 체계가 첫 불확실성의 시간에 함께 움직일 수 있는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권력 중심은 무엇일까요? 김주애일까요? 김여정일까요? 군부일까요? 당일까요? 아니면 보위기관일까요? 루머가 아니라 구조로 북한, 한국, 동아시아를 보고 싶다면 코리아 레이더를 구독해 주십시오. 북한의 다음 지도자는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다음 위기는 체제 전체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